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도 또 한 번의 해명 영상으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이번 해명 영상은 진짜로 이번 이슈의 제 마지막 해명 영상이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원래 추가 해명 영상을 절대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맞고 반드시 제가 보상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지난 해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법적인 처벌 또한 달게 받겠으며 제가 스스로를 변호할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크게 총 4가지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해명을 할 의혹들 중 몇 가지는 제가 왜 해명을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명 영상을 찍기로 했으니까 일단 이번에도 정면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에게 남아있는 4가지 의혹들 중 첫 번째 의혹은 20억 매출에 대한 홈택스를 까지 못했으니 무효다 라는 의혹인데요. 이게 용찬우라는 악명 높은 유튜버 분께서 저한테 매출 20억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당연히 그분이 의혹 제기를 하자마자 PG사 카드 내역을 인증을 했는데 그분은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하고 정말 너무나도 추하게 홈택스로 다시 인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증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문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를 하면 그 즉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아직도 제가 사기를 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저를 신고하시면 돼요. 아니 제발 저를 신고 좀 해주세요. 진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렇게 악플러들이나 악질 유튜버들한테 해명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들은 그냥 눈 가리고 귀 막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을 뿐이고 애초에 그 어떤 해명을 한다고 해도 받아줄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거를 제가 확신을 하냐면 용찬호라는 분이 정말로 진실이 궁금했다면 저한테 홈택스 인증을 요청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깠잖아요. 그럼 대체 여기서 제가 이 24억의 매출 중에 연애 강의만으로는 뭐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를 대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려 법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고작 이따위 수준으로 검증 요청을 하는 것부터가 본인이 어떤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홈택스를 먼저 깠어도 야 개같은 수작 부리지 마라. 그게 다른 사업 소득이랑 강의 수입이 합쳐진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 하면서 PG사에서 강의 단독 매출만 까보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찌질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억까를 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요구하는 거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조차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그냥 뭐 인증만 하라고 하면 홈택스 하니까 무슨 홈택스가 무조건 정답인 줄로만 알고 자아가 없는 NPC처럼 스스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강의 매출을 본다면서 홈택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진짜로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걸 요구하면 이해를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대체 사업을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길래 이딴 요구를 하는 건지 참.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업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는 뒷전이고 포르쉐나 롤렉스 명품 같은 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업체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걸 떠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이 용찬호라는 사람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상대가 곤란해 보이는 부분, 본인이라면 절대 까지 못할 부분만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제발 사법기관이 나서서 저를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기를 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저한테 뭐 이따위 말 같지도 않은 해명 요구 좀 하지 마시고 저를 이제 공문서 위조 같은 걸로 고발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조사를 받고 나서 떳떳하게 무죄가 나왔다고 인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찬호님과 관련된 얘기를 추가로 더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일단은 오늘의 모든 해명이 마무리된 후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의혹은 리섭은 불법 후기 조작 바이럴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유튜버님과 보지투다문이라는 유튜버님께서 저에게 제기하신 의혹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의 연애 강의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후기들의 표현이 일반적인 상품들에 비해 매우 이상한 것을 보고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애 강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절대 조작이 없다고 하니 정말 순수한 구매자들이 그런 표현을 써가며 후기를 남긴 것으로 우선 믿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과장한 적이 없다고 하기에는 이전에 근거 없이 유튜브 컨설턴트 1위라고 표현했다가 공정위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여 표현을 뺀 것과 자체 사이트 후기는 조작이 없을 수 있겠으나 어디선가 많이 본 표현으로 작성된 블로그 후기들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비도덕적인 성공파리들의 만행에 대한 공익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저는 자청이 운영하는 스캠 단계 마케팅 보졸 경력을 내세워 연애 전문 상담사인 척하는 아트라사. 먹으면 천재가 된다는 더비랩 기억력 영양제, 그 외 동업으로 운영했었던 리섭의 연애 정석과 관련된 업체들의 후기와 리뷰들을 보며 의문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는 글들이 많을까? 이들이 정말 이것을 실제 이용한 사람들일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은 자청이 운영하는 댓글 부대에 의해 조작된 후기였다는 내부 고발자의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과거 자청의 댓글 부대에서 근무했던 익명의 제보자님의 용감한 고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의 주장과 이상한 마케팅 블로그 글을 살펴보면 자청은 현재 40,000명이 넘어가는 부불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자청의 서비스가 출시하게 되면 1인당 한 달 15개 이상의 리뷰를 올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즉, 한 달에 600개 정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리뷰가 올라오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청은 이들에게 본인 사업체에 대한 리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내부 고발자님께서 진행한 리뷰 조작은 베스트셀러를 했던 자청의 역행자 49만 원에 판매되는 초사고 글쓰기, 리섭의 연애 강의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본인 돈으로 직접 구매하여 찬양 리뷰를 작성하고 구매하는데 썼던 비용을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리섭은 최근 라이브에서 요즘 시대에 누가 리뷰 조작하냐 주장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리뷰 조작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군요. 지금 이 모든 제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자청님은 리뷰 조작을 한 게 맞습니다. 리뷰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을 시켜서 가구매까지 했다는 건데 이거는 실드를 칠 수도 없고 쳐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어디다가 신고를 하시든 자청님한테 가서 따지시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건 소비자를 기망하고 범법을 저지른 게 맞습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모든 제보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저는 그 범법 행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 저만 살자고 비겁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왜 자청님의 경우와 동일하게 도매금으로 묶여서 같은 내용의 의혹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이 모든 의혹들이 왜 나오게 된 건지 저런 후기들이 왜 올라가게 된 건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거짓도 없이 낱낱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계속 바이럴 돌렸네 하면서 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바이럴 광고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욕을 먹었던 이유와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소개하거나 광고를 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상한 마케팅의 내부 폭로자 제보 메일에서 나온 대로 회사 직원들에게 시켜서 가구매를 해놓고 마치 실구매를 한 것처럼 광고 표시도 하지 않고 제품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표기도 하지 않은 채로 후기를 작성하게 하면 그거는 범법이 맞아요. 그리고 바이럴 광고가 욕을 먹는 두 번째 이유는 제품을 사용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리고 제품에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한테 후기를 쓰도록 강요를 하면 그때 이제 리뷰 조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전혀 해당이 되질 않아요. 일단 네이버 블로그를 한 번이라도 최적화 블로그 단계까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이버 블로거들과 사업자들 간에는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음식점을 오픈하게 되거나 미용실이나 네일샵 같은 것들을 오픈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모아야 될지 사장님들은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블로그 체험단 서비스입니다. 어떤 글을 작성했을 때 검색 결과에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그런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블로거들한테 우리 매장에 와서 무료로 음식을 먹든 무료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일단 이용을 해보신 다음에 블로그에 이용 후기 하나만 남겨주세요 라면서 보통의 영세업자들은 블로거들한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블로거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서도 이거를 표기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불법이 맞아요. 근데 표기 기준만 올바르게 지킨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블로그 운영을 하는 사회 초년생 블로거들한테나 광고비가 없어서 고민 중인 영세 자영업자분들한테나 서로에게 윈윈인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조차도 금지를 해버리게 되면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은 그냥 거대 자본으로 광고를 하는 대형 업체들한테 밀려서 고객 유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거나 자본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가들은 블로거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컨택을 해서 상품을 보내주고 글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이제 이 업무를 광고 대행사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강의를 오픈하고 나서 제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 이 방식을 채택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을 하게 된 게 이왕이면 아는 지인한테 맡기는 게 서로서로 좋겠지 하고 이상한 마케팅에 의뢰를 하게 된 거였어요. 지인이라고 해서 공짜로 받고 이런 거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수백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광고들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 방식이 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제 강의를 실제로 듣고 싶어하는 분들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원해서 모집을 한 분들한테 실제로 수강권을 지급을 해줬어요. 이 카톡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블로그 후기들은 강의를 제공한 이후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강의는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저한테 따로 편지까지 써서 자기가 체험단에서 떨어졌는데 자기도 체험단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오는 분까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기부여 뒤집기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블로그 글들에도 모두 무상으로 강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와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블로거가 아니라 유튜버나 연예인에게 협찬을 해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유튜버나 연예인이 광고 제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해당 유튜버는 당연히 제품도 공짜로 제공을 받고 돈도 수천만 원을 받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광고를 할 때는 업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정해주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컨펌까지 받습니다. 그럼 이것들도 다 불법 후기 조작입니까? 블로그 마케팅이 불법 후기 조작이면 유튜버들한테 광고를 맡기는 모든 업체들은 거금을 주고 유튜버들을 매수해서 불법으로 후기 조작을 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갤럭시 폰을 광고를 하고 타지도 않은 국산차 광고를 하고 먹어보지도 않은 각종 먹거리 광고를 하는 연예인들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후기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앞서 보여드린 카톡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업체에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 강의를 보고 싶다는 사람들만 모집을 했어요. 만약 이거를 불법 조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억지로 참여를 했던 블로거가 있다면 돈 몇만 원 벌어먹겠다고 본인의 신념을 판 그 블로거의 문제인 겁니다. 스스로가 이걸 불법이고 양심에 찔리는 짓이고 조작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안 했으면 됐던 거예요. 실제로 보통의 블로거들은 제품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딴 식으로 불법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단순히 협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인스타그램에 있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에게 고가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다음 자신의 피드에 칭찬 후기를 올려주는 그런 악독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들도 불법 후기 조작범들인가요? 그 인플루언서들은 협찬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죠. 제 말은 이거랑 동일하게 블로거들도 마찬가지로 협찬을 받았다고 다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뭐가 문제고 그 블로거들이 무슨 글을 어떻게 쓰고 무슨 후킹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꼭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면 평소에 먹지도 않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광고를 하는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이 더 문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정말로 광고를 하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과연 솔직하게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대체 왜 다들 그렇게도 블로그 마케팅에만 태클들을 거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연예인이나 유튜버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시키실 때 후기 이벤트 참여 거의 다 하시잖아요. 후기 이벤트 체크하면 서비스 메뉴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체크 안 하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본인들이 무슨 후기 조작 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체크하시는 겁니까? 그냥 후기 한 줄 써주고 5점만 주면 공짜로 막국수라도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후기 조작범입니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조건부 후기 서비스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만 저한테 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유튜버가 광고주한테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쓰레기 같은 제품을 추천하면 여러분들은 누굴 욕합니까? 유튜버한테 광고를 맡긴 업체를 욕하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몇 푼에 자기 신념을 판 그 유튜버를 욕합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블로그 마케팅으로만 오면 잣대가 일관되지를 못한 겁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품 협찬을 받아서 후기를 쓰는 블로거가 욕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지만 만약에 반드시 누군가가 욕을 먹어야 된다면 쓰레기 제품을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유튜버들이 욕을 먹는 것과 같은 논리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 리뷰를 하는 블로거가 욕을 먹어야지 왜 상품을 제공한 업체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모든 광고법을 준수하고 제 상품을 원한다고 지원을 한 사람들에게 협찬을 해준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장사를 하려면 맛집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품, 각종 서비스, 세상 그 어떤 것들을 팔더라도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무명 업체가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도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맛집 블로거들한테 쪽지나 DM으로 우리 가게에 와서 공짜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리뷰를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광고비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방법을 꼭 한번 써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잘 나가는 사업가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제품을 먼저 제공해주고 리뷰를 부탁하는 등의 방식을 차용하지 않는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냥 단순히 상품만 올려놓고 가게만 오픈해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길 기다리기만 하는 사업자분들은 오히려 저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만 유튜브 채널이 있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저조차도 유튜브 채널만 믿고 배짱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저기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사업적인 마인드 측면에서 돈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욕을 먹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진짜로 만약에 제 강의를 보지도 않고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후기 작성을 억지로 시킨다고 했으면 그건 제가 더 극혐을 해서 광고를 맡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누군가가 제 강의를 보지도 않은 상태로 기계처럼 틀에 박힌 후기를 쓴다는 거는 제가 수개월간을 밤새워가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강의를 개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극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제 강의 OT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3부를 마치고 드디어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후기는 제발 강의를 보시지도 않고 바로 남기지 마시고 최소 첫 번째 챕터까지는 다 보시고 남겨주세요. 저는 분명히 제 강의를 보지도 않은 상태로 후기를 쓰지는 말아달라고 제발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를 보면 1챕터 후기라는 글이 그렇게도 많이들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팬심으로 강의를 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찬양 후기를 쓸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발 1챕터라도 보고 나서 후기를 써달라고 부탁까지 한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유튜버분들이 저격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저격을 당하기 전에 친한 동생과 실제로 통화를 했던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네, 형 확인하셨어요? 뭐 하긴 그 DC 글 봤어요? 디스글 뭐 형한테 카톡 보낸 거 안 갔나?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형. 지금 링크 보냈잖아요. 봤어. 아 근데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밑에다가 다 받았다고 밑에다가 사실대로 다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저거를 만약에 다른 애들이 그냥 막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자청형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업체한테 이거 포스팅 그러니까 강의를 진짜 실제로 지급을 했냐 안 했냐로 만약에 그게 얘기가 나오면 조금 문제될 것 같아서. 강의 원래 지급했지 왜? 강의를 지급한 거 맞죠? 다 했어. 그러면 뭐 그냥 무시하면 돼요. 저걸로 지랄하는 애들은 진짜 아예 바보 새끼들이라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나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아. 네, 뭐 그러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저는 제가 떳떳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 모두가 욕을 한다고 해도 지우거나 숨기거나 사과를 하거나 도망을 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진짜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 후기 조작과 관련된 얘기는 더 이상은 하지 않기 위해서 제 강의 사이트 후기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분들께 진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강의 사이트의 초장문 후기들이나 정성스럽게 쓰여진 후기들을 보면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서 온갖 어그로에 후킹 멘트까지 다 써가면서 저런 고퀄리티 후기를 쓰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무조건 후기를 조작한 거라고 장담을 해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팔로우를 해보지 않았거나 어떤 대상에게 팬심이라는 감정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강의 구매자분들의 이 심리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팬이 되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게 돼요.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욕먹는 게 싫어서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반박 댓글을 달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부자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챗을 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죄송해서 슈퍼챗도 다 막아놨습니다. 제 라이브를 보는 대부분의 20, 30대 친구들은 저보다 돈이 없을 텐데 저한테 돈을 쏘는 게 싫어서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슈퍼챗을 열어놓은 다른 유튜버들이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저만의 소신일 뿐이에요. 어차피 저는 강의 수익이랑 조회수 수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사회초년생인 구독자분들이 힘들게 버신 돈으로 슈퍼챗까지 쏘는 거를 바라지는 않는 겁니다. 예전부터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슈퍼챗을 여는 순간 진짜 오지게 터집니다. 제가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부분이 구독자 수로는 제가 다른 대형 유튜버분들한테 감히 비빌 수조차 없을지라도 저를 좋아해주시는 찐팬 구독자분들의 팬심의 깊이는 그 어느 유튜버들한테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고 자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서 써주신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후기들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의 정성을 감히 함부로 그렇게 폄하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유튜버분들도 본인들의 구독자들이 소중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에 대한 세 번째 의혹은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과거에는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적이 있다 라는 의혹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동기부여 뒤집기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과장한 적이 없다고 하기에는 이전에 근거 없이 유튜브 컨설턴트 1위라고 표현했다가 공정위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여 표현을 뺀 것과 저는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오늘의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건 실제로 저의 불찰이 맞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컨설턴트 1위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그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건 반박 불가 팩트가 맞아요. 근데 동기부여 뒤집기님의 표현대로 근거 없이 1위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근거는 차고 넘치게 있었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적어도 제가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하던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반박 못하는 대한민국 1위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유튜브 컨설턴트 1위라고 하고 다녔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 컨설턴트 1위라고 주장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컨설팅 사업을 했던 그 당시 2020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유튜브 컨설팅 업체들 중에 저보다 성과가 뛰어났던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대한민국 1위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네이버랑 구글에 검색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유튜브 컨설팅 업체 사이트를 전부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사이트들에서는 포트폴리오라고 홈페이지 메인에 박아놓은 게 끼케야 고객님들의 구독자를 몇 천을 찍게 해줬다, 고객님들의 조회수를 몇만을 찍게 해줬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튜버 중에 비타민 신진이님이라는 분을 키워드린 이력이 있어요. 이분의 지금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원래 끼가 타고나서 네가 컨설팅을 안 했어도 잘 됐을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비타민 신진이님은 컨설팅을 받으시기 전에 무려 3년 동안 자그마치 3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 9,000명을 겨우겨우 모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와 자청님한테 컨설팅을 받자마자 구독자가 한 번에 65,000명씩 오르면서 대한민국 전체 유튜버들 중 급상승 유튜버 1위를 찍었어요. 그렇게 신진이님은 컨설팅 후 한 달 만에 10만 구독자를 모았고 2달 만에 50만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쇼츠 영상도 없었을 때였어요. 이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지금 2200만 뷰가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쇼츠도 아니고 해외 유튜버도 아니고 대한민국 유튜버의 일반 영상의 조회수가 2200만 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작년에 유튜브판에서 가장 핫했던 분들 중에 한 명인 윤루카스 님도 제 강의를 보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셨어요. 이분도 한 달인가 2달 만에 구독자 10만을 바로 찍으셨었죠. 그리고 고객님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채널명을 밝히지 못하는 유튜버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의 유튜버 분들은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해서 잘 된 걸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남들의 마케팅에 사용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이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쾌히 포트폴리오로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신 신진이님이랑 윤루카스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하드가 통째로 날아가가지고 당장 생각나는 분들만 적은 게 이 정도입니다. 저는 구독자 1만 명 이상으로 만들어드린 고객님들은 진짜 셀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는 저는 이렇게 기억도 못하고 굳이 세지도 않는 정도의 성과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랍시고 본인들의 사이트에 자신있게 걸어놓고 유튜브 컨설팅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나라 1위라는 표현을 썼던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이 리스트가 허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역시 저를 그냥 사기죄로 고발을 하시면 제가 수사기관에 가서 모자이크 없는 해당 리스트를 넘겨드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1위라고 주장을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하던 모든 유튜버들 중에 제가 구독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를 제일 빨리 모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른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본인의 구독자조차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분들이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1위라고 주장을 했던 세 번째 이유는 제가 2019년도에 올렸던 유튜브 키우는 법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96만 뷰로 대한민국 모든 유튜브 키우는 법 영상들 중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접으면서 2년도 더 전에 비공개가 된 영상이라 지금까지 공개로 놔뒀으면 아마 100만 뷰가 훨씬 더 넘었을 겁니다. 유료 광고를 돌리거나 그런 적 없고 순수 노출 알고리즘으로만 거의 100만 뷰를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컨설팅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댓글을 거시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유튜브를 잘 키운다면서 네 채널은 왜 30만 밖에 못 모으냐, 네 와이프 채널은 왜 못 키워주냐, 이런 류의 태클과 조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 채널을 못 키우는 이유는 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재미있는 말을 해주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채널을 못 키우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의 채널은 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찍도록 도운 것 뿐입니다. 그럼 저희 와이프 채널은 또 왜 못 키우냐고요? 일단 저는 컨설팅 사업을 했을 때도 게임, 브이로그, 여행, 먹방 유튜버는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키워줄 자신이 없어서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죠. 저는 못하는 건 못한다, 모르는 건 모른다,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저희 와이프는 지금 브이로그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브이로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대체 왜 보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브이로그 유튜브는 못 키웁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진짜 잘 키울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아무튼 간에 솔직히 이 정도면 법적인 거를 떠나서 제가 적어도 고객님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건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대체 왜 강의 썸네일에서는 1위라는 표현을 뺀 거냐 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저는 해당 강의를 라이프 해킹 스쿨이라는 플랫폼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해당 플랫폼과 수익을 쉐어하면서요. 플랫폼과 강사의 계약 조건은 강사는 강의만 올려놓고 나머지 마케팅과 CS에 관한 부분은 전부 다 플랫폼에서 맡아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해킹 스쿨의 그 당시 담당자분께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 당시에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도 이번에 동기부여 뒤집기님의 영상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뭐 신고 같은 거는 원래 여러 번 들어왔었으니까 가끔 가다가 저희 직원분이 공정위에 무슨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우리 포트폴리오 다 있으니까 그걸로 알아서 소명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 자체 사이트 내에서는 아무리 신고가 들어와도 계속해서 1위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근데 라이프 해킹 스쿨의 그 당시 담당자분은 소명 자료도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그분조차도 제가 왜 1위라고 하는지도 잘 몰라서 그 당시에 소명 자료를 뭐를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거 저한테 직접 소명을 하라고 했으면 그 당시 우리나라 유튜버 컨설팅 업체 리스트를 전부 다 뽑아놓고 그 업체들 포트폴리오 최고 업적 다 정리한 다음 우리 업체에서 키운 유튜버들 리스트랑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소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내 탓이 아니다, 나는 진짜였다, 억울하다, 이런 잼민이 수준의 변명으로 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무지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논란이 터지고 나서 라이프 해킹 스쿨에 논란이 됐던 1위의 카피라이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됐던 건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17일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해당 기간 동안 벌게 된 유튜브 강의의 수익은 라이프 해킹 스쿨이랑 6대4로 나눈 후에 그렇게 남은 60%에서 자청님과 또 절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29만원짜리 강의를 한 개 팔면 29만원의 30%인 87,000원 밖에 못 가져갔던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해당 기간 중에 제 강의를 하셨던 분들 중에 환불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시에 결제했던 내역을 저희 강의 사이트 고객센터로 보내주세요. 부족한 금액 20만 3천원은 그냥 제 사비로 싹 다 채워서 29만원 깔끔하게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이프 해킹 스쿨의 고객센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연애 강의를 팔고 있는 사이트의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메일로도 문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메일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각종 메일들이 자동으로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 강의 사이트 CS 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 구매한 일자만 확인을 한 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29만원 전액 현금 환불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해명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이거예요. 원래 저는 앞서 설명드린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는 제가 잘못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 같은 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추가 해명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 유튜버 강의 부분은 정말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맞고, 그래서 제가 꼭 전액 보상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의혹은 리섭이 5년 전에 올렸던 월 300만원 버는 법 영상은 사기다, 블로그로 월 300만원 번 거 인증해라 라는 정말 황당한 악플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대체 언제 블로그만으로 월 300만원을 벌었다고 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저는 그 당시 영상에서 블로그 포스팅, 상품 등록 알바, 시음회 알바, 쇼핑몰 상세 페이지 만들기 알바, 유튜브 등등 이렇게 온라인에서 돈 된다는 모든 것들을 투잡 쓰리잡 뛰면서 밤낮 없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단순 노동 알바들을 다 해보면 3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영상을 가지고 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걸 올리고 나서 다른 강의파리 유튜버들한테 엄청나게 조롱을 당했어요. 그놈의 지식사업 PDF 무쇠 정신병자 사기꾼들이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들을 보고 나서 그따위 노가다 말고 자동화 수익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면서 리섭 저 새끼는 무식하게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놈이라면서 저를 엄청나게 까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오히려 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정직한 방식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한심한 것도 아니고, 지구에 살고 있는 99%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심지어 그 대단한 의사 선생님들조차 주 6일 출퇴근을 하면서 본인들의 시간을 아득바득 갈아 넣어서 그 강의파리 자동화 무쇠들이 극혐하는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찍었던 그 영상은 오히려 헛된 꿈 꾸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소리에 가까웠던 영상이지 누구한테 거짓 정보로 사기를 치려는 영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악플러 분들 중에 댓글 삭제 좀 그만
그만하라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난 해명 영상에서 댓글을 삭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네가 자동 필터링에 안 걸릴 만한 건전한 댓글들을 좀 쓰세요. 아 그리고 또 저한테 차단이 이미 된 유튜버 분들은 아무리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봤자 자동으로 필터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저격하신 분들 중에 제가 사기꾼이라는 결론을 지어놓은 상태로 말 같지도 않은 근거들을 들이밀면서 조롱 섞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 압니다. 제가 바보 등신은 아니거든요. 이 유튜버가 나한테 정말 궁금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개쓰레기 사기꾼이라고 자기 혼자 결론을 지어놓고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지엽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싹 다 꼬투리 잡아서 끝까지 물어뜯으려고 하는 건지가 영상을 보면 보인다고. 그런 유튜버들은 저는 그냥 바로 채널 추천 안 함과 차단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저한테 와서 아무리 댓글을 달아봤자 자동으로 필터링이 돼요. 제가 동기부여 뒤집기님이나 도지투다무님이나 지난번 흑장미 뉴스님의 영상을 틀어드렸던 건 이분들은 얼굴을 안 깐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의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댓글을 삭제했다, 차단을 했다 이딴 헛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들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래요. 진짜로 저한테 진실을 듣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비난과 조롱을 하고 싶었던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지금 유튜브판에 이 피해 인증 대란을 시작하신 동기부여 뒤집기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뒤집기님께서 뭐 각종 제보도 받으시고 스스로 조사도 하시고 본인의 생각까지 더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드시는 건 알겠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해서 그걸 다 방송에 내보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를 저격해놓고 난 그냥 소중한 제보를 받았을 뿐이야,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 이런 거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동디님은 진실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저한테도 동디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보가 옵니다. 대중은 원래 진실이고 나발이고 그냥 유튜버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더 보고 싶어 하거든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게 훨씬 더 재밌기도 하고요. 이렇게 빡세게 모자이크를 해놔도 동디님 본인은 이게 무슨 사진인지 다 아시겠죠? 저한테도 동디님의 신상이 다 있고 동디님의 각종 치부에 관한 제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도 저는 그런 걸로 함부로 영상을 만들지 않아요. 팩트체크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니까요. 단순하게 제보를 받은 것만 가지고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라고 방송을 해버리면 방송을 하는 사람은 조회수 수익과 슈퍼땡스, 멤버십 회원, 구독자 등을 얻고 끝이겠지만 밑도 끝도 없는 허위 저격을 당한 사람은 애꿎은 피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동디님은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분이라 영상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정말 각고의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동디님이 저를 저격하시고 나서 저희 고객센터로 동디님의 영상 링크를 보내면서 환불을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동디님은 그 영상을 올리시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최선을 다해 모든 팩트 체크를 하고 소비자분들의 알 권리만을 위해서 한쪽으로 결코 치우치지 않은 영상을 만드셨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동디님은 지난 저의 라이브 영상에서 제가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후기 조작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요즘 후기 조작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해명을 한 걸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의 주제로 보았을 때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자청의 지식 상품에 대해서도 장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 해명 영상을 정말 보신 게 맞나요? 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당시 제 라이브 영상을 보셨다면 분명히 이도라는 분이 몇 번이고 저한테 집요하게 제 강의 후기 조작에 대해 물어보는 거를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대체 왜 이런 내용은 제대로 보려고조차 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대중을 선동해서 저를 물어뜯게만 만드신 겁니까? 적어도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어떤 대답을 했다면 어떤 질문을 보고 대답을 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셨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저의 후기 조작 의혹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던 거고 자청님을 감쌌던 건 무조건 환불에 관한 부분만이었습니다. 이건 방송을 봤으면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 제 방송을 직접 보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눈으로는 직접 확인도 하지 않으셔놓고 남들이 그냥 얘기하는 그랬다더라 라는 식의 말만 믿고서 타인의 사업을 비방하는 영상을 쉽게 찍으셨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블로그 후기 조작 의혹을 언급하실 거라면 당연히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 글이라는 것도 언급을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블로그 글의 제목만을 보여주시고 제품을 제공받았다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은 건 언급을 안 하신 건가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고의로 제가 욕을 먹게 만들기 위해서 특정 부분들을 빼고 제작을 했다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디님의 영상을 보고 환불 문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더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환불을 문의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동디님의 영상 링크를 보내주면서 환불
요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기분 탓은 아닙니다. 저는 제 강의의 퀄리티가 안 좋아서 내용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환불이 들어오는 거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환불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고객님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낭설들 때문에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정말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동디님께서 정말로 그냥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분이 아니라 진실만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컨텐츠에서 확실하게 정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제 채널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저의 억울함을 얘기해봤자 어차피 동디님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제 영상을 안 보니까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으로 단정짓고 사기꾼 새끼 꼴 보기 싫어서 채널 숨김 처리를 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부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공익의 목적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신 거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언급을 해주시는 게 진정한 결자 해지이자 공익에 부합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런 해명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은 누가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해명 영상을 찍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냥 제발 어딘가에 신고 좀 해주세요. 수갑을 차고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진짜로 싹 다 조사를 받고 모든 혐의를 다 풀고 싶습니다. 아니 제 강의는 무슨 막상 직접 본 사람들은 욕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안 본 사람들이 욕을 오지게 해야 되는 건지, 직접 본 사람들은 절대로 픽업 아티스트 강의가 아니라는데 픽업 아티스트 강의를 봤던 사람들까지도 나와서 원나잇 강의랑은 다르다는데 제 강의를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서서 픽업 아티스트 강의가 맞대요. 제 강의는 심지어 여자들도 많이 봅니다. 제가 진짜로 원나잇 강의를 팔았으면 이미 제 채널은 폭파가 됐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앞서 약속했던 용찬호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용찬호님과 잠시 트러블이 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제가 그냥 화제 돌리기용으로 어그로를 그쪽으로 끌었던 거였고, 저는 용찬호 그분은 그냥 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랑 소통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계속 자기는 거짓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분은 지금 나르시스트보다는 그냥 조현병이나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심으로 믿어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지금 실제로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도 용찬호님은 현재 외출이나 산책조차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픈 상태라고 인정을 다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는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그분을 다룰 생각이 없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용찬호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제 지인들이 많은데 제가 용찬호님의 과거 얘기를 안 다루면 그 지인들 중에 한 명이 용찬미라는 채널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체 과거에 용찬호라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용찬미라는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아마 조만간 찬미님이 영상을 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약,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저의 해명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익을 그토록 원하시고 정말로 진실만이 궁금한 거라면 앞으로는 그냥 저를 사기죄로 신고를 해주세요. 그냥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깔끔하게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강의파리분들이 혹시나 대중에게 두들겨 맞는 다음 차례가 본인일까봐 덜덜 떨면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도 닫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것들도 하나둘씩 취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구독자분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해명 영상을 제작하는 게 굉장히 많이 부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나름대로 나락 전문가인 입장에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언제나 당당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과장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기를 치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